오프 더 레코드 아시죠? 저는 이거 약간 되게 뜬구름 잡은 소리고 편집된 건 상관없는데 테슬라 100배 내버리기. 올리팬스이지 않나? 일본은 여력이 안 되니까 영국은 나라가 많아. 크립토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먼저 하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귀하신 두 분 모시고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이창님부터. 네, 저는 지금 포퓰러스 공동창업자이자 프로덕트 리드로 있고 지금 포퓰러스 전반적인 리서치 전략이나 운영 관련해가지고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님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스테이블이나 뭐 RW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현재 이제 그 AI 쪽에 관심이 많은 AGI와 RWA 방을 운영하고 있는 해랑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RWA 쪽 전문가셔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약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두 분 다 리서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크립토계에 있으시면서 다양한 리서치를 하실 텐데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크립토에 입문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크립토를 리서치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소스가 많잖아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정보가 오니까. 두 분은 리서치할 때 어떤 걸 보시고 또 어디서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리서치가 쉬우면서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사실 쉽다고 하면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보의 소스라고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트위터 그리고 되게 긴 아티클들 그리고 딥하게 보고 싶으면은 뭐 리서치 회사들의 좀 공개적인 리서치 아니면은 더 딥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좀 프로토콜 뭐 가버넌스 포럼들 아니면 관련된 뭐 텔방들 되게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시작은 크립토 자체가 산업군이 되게 플레이들이 다양해가지고 뭐 디파이도 있고 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트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보고 그리고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팔로우하면서 조금 자기 관심사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리서처들도 각자의 좀 관심사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긴 아티클들을 많이 써서 좀 생긴 관심사에 따라서 그 아티클들 많이 팔로우하면은 그러면은 관심사도 좀 구체가 되고 좀 리서치적인 역량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트위터가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는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트위터가 진짜 저는 약간 크립토 그 자체인 것 같은데 크립토도 프로젝트들 보면은 약간 민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도 안 가고 그냥 1시간 만에 끝나고 약간 큰 약간 내러티브나 뭐 목적성이 없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 그리고 막 디파이 팀들, 막 체인 팀들 보면은 되게 막 3년, 4년 그런 타임 프레임으로 하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트위터도 되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되게 인사이트 있게 제시하는 플레이어들 그런 플레이어들도 많아가지고 좀 되게 유의미한 소스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저도 가끔 질문 받는데 뭐 개발자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일반적인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래서 뭘 봐요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코인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뭔가 이쪽 업계로 이직이나 이런 아니면 아예 이제 대학을 막 다니고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신입으로 뭔가 지원을 하고 싶고 한데 예를 들면 포퓰러스 같은 회사에 이제 뭔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터나 텔레 뭐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트위터랑 텔레에서 뭐를 봐야 될지를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웹사이트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구글 같은 뭐 도메인 치는 웹사이트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또는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봐야 되면은 뭐 어떤 사람 어떤 채널 뭐 이런 걸 봐야 되는지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리서처다 보니까
약간 리서치 아티클들 많이 올리고 꾸준히 올리는 국내 회사들을 봤었을 때 포필러스 저희는 일주일에 한 7개씩 정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쟁글, 그리고 타이거 리서치, 그 정도가 국내에서는 꾸준히 리서치를 내는 회사여서 사실 그런 팀들이 쓰는 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 메이저한 프로젝트들이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들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각각의 리서처분들이 또 트위터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그 RWA 맛집이라는 텔레그램도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뭐 정보들 공유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리서치 회사에서 좀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팔로우 하면서 시작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약간 돈을 진짜 버는 뉴스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고 좀 KOL 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뭐 파밍 기회라든가 좀 새로운 토큰 뭐 에어드랍 받는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KOL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많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리서치를 했을 때 느낀 점은 이렇게 탈중앙 커뮤니티를 크립토가 지향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군가가 정명적으로 이거를 뭐 도제식화 시켰다고 하죠. 도제식화 해가지고 어떻게 리서치를 해라 라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는 옛날에는 이제 구글을 정말 많이 서칭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럼도 들어가 보고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커뮤니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빌딩하냐라는 걸 옛날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크립토가 살아남으려면 어디에 뭐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쓰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페이 쪽에 쓰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려서 이 페이를 어떤 회사가 쓸지에 대한 쪽에 좀 더 많이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의 RWA가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스테이블을 탈중앙 커뮤니티가 만드는 스테이블을 쓸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탈중앙 커뮤니티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자금 탈취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개인 회사가 이 스테이블을 사용함에 따라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뭐 아마존이 되게 가장 큰 상거래 플랫폼인데 어떤 스테이블을 발행해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발행을 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저희 이더비 체인 위에 생긴 해킹들이나 뭐 이런 해킹들이 생겼을 경우 책임 소재를 이더에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져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가지고 굳이 체인 위에 퍼블릭 체인 위에 올려서 스테이블을 쓴다? 저는 좀 잘 안 와닿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블에 귀결되는 게 어떤 큰 회사들이 직접 이 판에 들어와가지고 규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득 반사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좀 더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혹시 약간 역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리서치라는 게 조금 딱딱하고 저는 되게 논리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면 뭐 험블맨님이나 티가맨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으로 좀 리서치나 좀 정보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좀 그런 분들한테 약간 추천하시는 방식 있으신가요? 약간 시작하는 방식? 저 안 그래도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AI 나오고 나서 솔직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제가 일일이 텔레그램 채널 핸들 주소 따다가 막 이렇게 막 시트에 붙여가지고 막 전달해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봐라. 뭐 이제 대형 방들 위주로 뭐 예를 들면 뭐 코바트님 방도 그렇고 뭐 이전에 나왔던 뭐 도라이언 채널도 보드판 트레이더 같은 채널도 있고 이런 방들 막 옛날 이제 대형 방들 추천했는데, 지금은 사실 제일 제가 볼 때 빠른 거는 일단 트위터를 켜서 그루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도 이제 뭐 네이버 하다못해 네이버 뉴스 헤드라인에 뜨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니 이런 거 있으면 그 키워드를 넣고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데 필요한 계정들 뭐 파운더들 기업들 찾아줘 하면은 트위터 그룹은 사실 트위터 데이터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소셜에 있는 딥링크나 이런 걸 좀 잘 찾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씩 들어가서 보는 게, 심지어 요즘에는 그냥 딸깍하면 번역도 다 되니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찾는 게 빠르고 돈 되는 정보 찾는 거는 이거는 사실 다 아마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먹으려면 좀 아이러니하게 남들이 관심 안 갖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게 말하는 나만의 알파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다 보면은 오히려 입문할 때랑은 반대로 입문할 때는 대형방 유명한 사람 퍼블릭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 그걸 보면서 내 취향이나 이제 내 뭔가 인사이트에 맞는 걸 가려면은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소형방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완전 퍼블릭한 메이저 KOL이나 그런 뭐 회사 이런 거보다는 그 텔레그램으로 치면은 3,000명 구독자 3,000명 언더? 뭐 적은 방은 뭐 한 2, 300명? 이런데 이제 꾸준하게 뭔가 자기 의견이나 혼자 외길 인생으로 뭐 파밍이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형방은 그런 거 이제 팔로우하고 트위터도 이제 뭐 몇 K, 몇백 명 이런 이제 소형 계정들을 찾아서 나는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걸 계속 밀고 있지? 막 가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주구장창 하나만 파고 계세요. 막 그러니까 뭐 야핑이든 아니면 에어드롭 파밍이든 아니면 뭐 시체 코인을 트레이딩을 하든 뭐 매수를 하고 있든 그 옛날에도 인젝티브만 주구장창 디세이 하시는 분 유명한데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제일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따라가는 게 그래도 좀 알파에 가까운 길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저는 한창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가매님이 답변하시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서치를 해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나 계속 고민했는데 쉽게 제가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저도 계속 찾아가는 느낌인데 저의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자기의 엣지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그게 내가 뭔지 안다라고 한다면은 두 분 같은 경우에 리서치 같은 게 되겠고 시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인사이트나 빌딩이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능력이 되겠죠. 그게 확실하다 한다면은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남에게 그걸 베푸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영어적 표현으로는 내가 네 등 긁어줄게 너도 내 등 긁어줘라는 거 하는 건데 그냥 서로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있으면은 약간 도와주게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방 이런 것보다도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밍글링을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과 결국 소통하면서 저는 결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사람하고 만날 때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그냥 그게 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저렇게 생각해라는 의견의 교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알파가 생기는 거고 저는 시가맨님하고 이걸 하면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 만났고 저 혼자였으면 못 만났을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되고 뭐 카메라 꽂았을 때는 남들 못 듣는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는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좋은 거 남한테 왜 알려줘요? 저는 200명, 300명 방도 이런 알파도 그러니까 시카미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200명, 300명 방도 거기에 올라오는 알파는 200명, 300명이 아는 거잖아요. 2, 300명이 아는 알파는 10명이 아는 알파보다 더 안 좋은 거고 2, 3명이 아는 알파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탈중앙화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더 나만의 중앙화 커뮤니티를 만들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캐주얼 활동이 하는 게 아니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채팅방에서 비비고 다행히 텔레그램 커뮤니티가 고여가지고 뉴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비비고 친한 척도 하고 기회 되면 커피챗도 하고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너한테 뭘 받을 수 있는지를 하면서 좀 알아가면 그게 저는 입문하기 나름 외향성인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도 뭔가 약간 두 가지 좀 코멘트 덧붙이자면은 첫 번째로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좀 많이 베풀 때 약간 한 프로젝트 파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한 프로젝트를 팔았을 때 그 프로젝트가 되게 잘 돼가지고 업사이드를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한 프로젝트가 혼자 놀지 않고 약간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이나 아니면 하이퍼리퀴드나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냥 체인만 있었었는데 근데 점점 하이퍼리퀴드에 좀 생태계도 생기고 프로젝트들도 생기고 관련된 인프라 빌딩하는 팀들도 생기고 수위도 좀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되고
지금은 대표적으로 좀 메가이스가 그런 거를 초기에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막 서로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진짜 안 알려진 약간 아 나 원래 여기 커뮤니티에 있다가 뭐 빌딩하고 있는데 뭐 잠깐 뭐 투자할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생태계에서 약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까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하나 파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로 아까 AI도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리서치 이제 코플러스도 AI로 인해서 좀 되게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정보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서 약간 패턴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조금 유용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너무 AI가 잘해줘가지고 약간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은 되게 프레이밍을 엄청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원라이너가 남고 그 원라이너를 지탱하는 그 프로젝트의 좀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데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한 줄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좀 논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다룰 때 되게 구조에 대해서 많이 짜임새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워딩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리서치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험블맨님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크게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큰 유스케이스가 존재하는 이유를 못 찾았는데 너 왜 크립토 남아있냐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크립토를 입문했을 때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좀 저 혼자만의 망상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 제롬 러프킨 책을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경제학적이긴 하지만 한계 비용 제로라고 한다는 건 어떤 물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제로라는 거예요. 비용이 제로면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동력이 들어가면 비용이 제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의 노동력의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거니까 사람이 쓸모없는 세상을 이제 한 2018년도에 좀 많이 유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공상과학의 책이었지만 지금은 딱 저희가 마주쳤을 때 이제 23년도 GPT 나오고 나서 AI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AGI 특이점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뭐 아크에서 리포트를 내놨을 때도 이제 GPT가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특이점, 싱귤러리티 속도가 궤적이 바뀌었죠. 뭐 2030년 안에는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한계 비용 노동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 노동력이 상실되는 세상에서 그럼 인간은 대체 무슨 가치를 가질 수 있냐라는 철학을 저는 크립토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뭉쳐서 이제 밈이라는 것 자체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게 뭐 다양한 VC가 가지고 있는 뭐 많이 덤핑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막 피해를 준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인간적인 그 철학 이제 본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AI나 로보틱스가 지배하는 또 지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립토. 그래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는 걸 긍정적으로 봤던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는 AI보다 학습도 늦고 발전 속도도 늦고 저희가 반년 걸려서 제가 옛날에 그 포트폴리오 자동화 코드를 배웠는데 21년 한 반년 걸렸거든요. 제가 이제 이콘이다 보니까 근데 뭐 GPT 1초 만에 학습해서 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AI랑 경쟁하기보다는 인간은 인간들끼리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을 크립토가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향성은 조금 어긋날지언정 결국에는 뭐 끝에 오르는 길에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크립토에 오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준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게 분명히 저희 개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사라지는 사회일수록 인간성이 빛날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서 오늘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희창님이랑 해랑달님은 리서칭을 하려고 하면은 딱 하나의 웹사이트 또는 트위터 팔로우도 좋고요, 채널도 좋고요.
하나만 딱 추천하신다면 포퓰러스 말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 말고. 아, 네, 포퓰러스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네. 크립토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논 크립토를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GPT 4.5나 구글 아. 제민이 2.5% 무조건 됩니다. 다른 건 이미 있어요. 약간 치트키인데 그거는. 이제는 그 시간을 아끼셔서 그 리서치한 걸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논리적 구조를 짜는 데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웬만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희창님 어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거기서 정보 습득하는 게 그냥 어떤 거를 보든 그냥 압도적으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주요 사람들의 의견을 또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옛날이었으면은 좀 언론사들 약간 더블로그나 블로벅스나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코인니스, 블록미디어 이런 거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좀 추천드렸었는데 이제는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좀 신뢰가 많이 잃었고 점점 개개인의 목소리가 엄청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트위터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सब스택도 되게 많이 퀄리티 있는 맞아요. 정보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सब스택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팔로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서브스택 활동하시는 분 좀 있나요? 아직은 잘 없죠, 한국은. 저희가 지지난주에 सब스택을 시작을 했고 음. 그리고 타이거 리서치도 सब스택 기반으로 많이 활발히 하고 있고 해외 채널이랑 개인들은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서브스택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약간 요즘엔 머스트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해야 된다. 약간 점점 퀄리티 있는 글들은 서브스택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고 트위터에 좋은 아티클 써주는 사람들도 다 서브스택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요. 네. 옛날엔 한국에 한동안 미디엄 붐이 불었어가지고 미디엄에 좋은 글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미디엄은 거의 없고 다 서브스택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미디엄에서 옮겨간 이유가 그 유료 서브스크립션 걸리는 것 때문이 조금 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결국에는 사실 시장이 커지면서 무조건 다 수요자에 맞춰서 흘러가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써주니까 제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 몇 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제한 리미트 걸리잖아요 미디엄에. 그거 보면서 아이 곧 느낌이 대체가 되겠는데 왜냐면 그게 그렇게까지 저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블로깅 플랫폼은. 근데 아무래도 서브스택은 그런 게 좀 덜하니까 좀 쉽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부터 결제를 강요하면 잘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ABC인가 뉴욕 타임즈인가 걔네 또 자꾸 워싱턴 타임즈인가? 아 그래도- 미국의 메이저 프레스는 네, 거의 그냥 다 뭐 걸려있어요. 인터넷 하면은 뭐 세 줄 읽다가 결제하라 그러니까 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가지고 영미권 레거시 리는 거의 다 그렇고. 저는 이거 약간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편집된 거 상관없는데 저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결제하는데 가장 뛰어난 게 데이팅 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틴더 같은 거 보면은 걔네들 절대 결제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다 줘요. 그리고 다 줘요 그 옵션을. 근데 그 리미트를 줘. 하루에 좋아요 할 수 있는 그 리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리미트가 나가면 24시간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24시간만 기다리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24시간을 못 기다려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극단적으로 간 사례가 올리팬스이지 않을까. 음, 거기는 자발적인 결제 수준을 넘어서 이제 거의 약간 심슨 그 Take My Money 짤에 아, 가까울 정도로 빨리 돈 받아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 3,000% 빠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BM은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컨슈머들이 자발적으로 사고 싶게 해야지 이게 강요되는 순간 그냥 사고 싶은 마음도 싹 따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를 진행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2부 주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뭐 테더가 될 수도 있고 서클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일 것 같은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넓게 파고 가자면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또 한다면은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그런 견해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현실적인 얘기부터 좀 이상적인 얘기로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로 봤었을 때 저는 가장 이상적인 화폐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폐를 저희가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봤을 때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고 사용하는 형태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이머니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 뭐 아니면 뭐 포인트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되게 카카오페이나 이런 네이버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일반 데일리 유스 케이스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그 시장을 좀 침투해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들이랑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장 이상적인 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들 간의 좀 연동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프로젝트들 간의 좀 금융 서비스 그런 연결 이런 측면에서 가장 좋아서 앞으로 중요한 통화 형태가 될 것 같고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되게 불명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전반적인 사용 현황을 봤을 때 88%가 암호화폐 거래 페어로 쓰고 있고 그리고 한 6% 정도가 온램프 오프램프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랑 개인지가 그 송금량을 기반으로 ECG가 좀 트래킹을 한 건데 6%가 그 정도 그리고 4% 정도가 토큰화된 증권이랑 스테이블 코인 교환하는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저는 내년이랑 올해 그리고 작년에 가장 빠르게 는 것을 봤었을 때는 그런 토큰화된 증권의 세틀먼트로 사용되는 거 지금 작년에 그런 채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간의 그런 세틀먼트로 사용되는 게 되게 많이 늘었고 올해도 좀 관련된 자산들이 많이 토큰화되면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좀 보여서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논의되기 이전에 ST와 RW에 대한 논의랑 그다음에 개발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됐고 관련해가지고 증권사에서도 많이 리서치를 한 주제여서 저는 그런 자산들이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함께 같이 논의가 되고 같이 운영이 되면은 거기서 재밌는 사용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 사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한국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래 페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는 거가 좀 두 가지 좀 중요한 사용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테이블의 가장 원화 스테이블이라고 해야죠. 뭐 KRWT나 뭐 그거 출원된 걸 보면은 가장 큰 사용 이상처는 저도 그 희창님이 말씀해주신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스테이블에 관심을 가진 거는 테더 저희가 이제 크립토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테더 이슈가 너무 컸잖아요. 한 번씩 테더 이슈 터지면 비트코인 큰일 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테더의 수익 모델이 어떠냐가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테더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부감을 23년도 말부터 안 보였을 거예요. 스테이블 발행하고 싶으면 발행을 해라 라는 기조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어찌됐든 테더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161년 됐나요? 161년의 담보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뭐 회계감사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테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저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따박따박 1년에 5%씩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에 대한 관심을 월스트리트가 가진 이유는 이제 미국채 금리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테더라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봤더니 1년에 10조. 미국채 금리 이제 단기채 이자만 받는데 10조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록이 한 1경을 운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임직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얘네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돼요 1년에. 그래서 테더 10몇 명에서 10조 버는 거 보고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저기 다 들어와가지고 꼼꼼을 먹고 싶은 친구들 다 들어와서 서클을 만들었는데 USDC를 만들고 나서 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은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거래하는데 USDC를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토큰화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큰화된 주식이나 토큰화된 자산군을 거래하는데 USDC를 쓰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반 더 큰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업이익을 먹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뭐 일단 바이든 정부 기조 자체가 반암호화폐였고 이걸 허가해주지 않았고 그럼 이 데스밸리를 어떤 식으로 건널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레드블록은 비트코인을 밀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USDC를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먼저 만들어 두고 거기에 서클을 살려두고 코인베이스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어떻게 이 스테이블을 쓰고 이 스테이블 파일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 파이, 자산군 시장 파이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채권 시장만, 주식 시장만 해도 엔비디아 하나만 4T잖아요. 전체 암호화폐가 4T니까. 뭐 채권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크죠, 엄청. 경단위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테이블의 사용처가 이제 시청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자산군 거래하는 데 쓰이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채의 단기채에 대한 수요를 커버해주면서 미국과 이제 월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조금 베어리시한 이유가 미국은 이 미국채 담보를 통해서 통화량 발행을 했을 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고 제가 옛날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100달러가 시장에 존재하고 100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100 USDC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100달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200달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통화 승수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가 있냐라고 꼽으면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꿈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발행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거래 수단으로 쓰이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이 가능하려면 저는 이 담보된 100 USD를 국채를 매입하는 데가 아니라 무조건 락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이제 통화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이제 100원을 100KRWT로 바꿨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발행사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지점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100원을 쓰는 것보다 더 100KRWT를 쓰고 이게 결제 시스템적으로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화폐 결제망을 바꾸게 된다면 시청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화폐가 이제 KRWT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먼저 논의되고 그 뒤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논의를 할 때 좀 공급자나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부나 기업 말고 그냥 일반 국민, 그러니까 크립토 트레이더나 디파이의 일드 파밍 같은 걸 하지 않는 그냥 진짜 소비를 하는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야 되거나 그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점이나 효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동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인프라, IT 인프라가 깔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이제 뭐 지폐나 뭐 이런 원시 통화를 쓰다가 이제 바로 이제 크립토로 넘어가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 GDP가 높은 국들 같은 경우들은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데 왜 이제 스테이블로 뭐 원화가 됐든 유로가 됐든 이렇게 넘어가야 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한국에서 그거를 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 그리고 은행도 송금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게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리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시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냥 저는 이자 기회인 것 같아요. 투자 기회. 사실 펀드들도 점점 많이 토큰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주식 토큰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카카오페이에 좀 있는 돈으로 뭐 특별한 뭐 채권,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한국에 있는 뭐 펀드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기회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으면은 되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약간 이자 기회인데 그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이어야지만 쉽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옵션들도 확 넓어진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페이먼트나 이런 부분들은 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시스템보다는 강점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시창님이랑은 조금 다른 의견인 게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원화 스테이블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 구조대로라면 이제 발행자가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어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제한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일이 키워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외환결제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중앙은행이랑 이야기가 돼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페이먼트 단에서 가장 큰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또는 스위프트 결제망을 타고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 피죠. 이게 많으면 8%까지 나올 거예요. 금액이 크면 이 8%가 꽤나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어서 USDT나 USDC나 또는 뭐 아니면 미국에서 정말 대표적인 스테이블이 나오게 된다면 그 스테이블 페어를 상장하면 이 스위프트 결제망을 우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이 KRWT를 발행하는 주체나 사용하는 주체나 이 8% 이익을 나눠 먹기 때문에 충분히 동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여기에 문제가 있죠. KRWT와 USDT가 자연스럽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외환 통제권이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현재는 한 8% 정도의 슬리피지를 감안하고 사람들이 원화를 달러로 잘 바꾸는 수가 많지만 이거를 일상적으로 바꾸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거래 주체가 일반 소비자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제가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소비자 편익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요거고 두 번째는 이제 희창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예탁 결정 시스템의 예수금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을 거예요.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랑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일단 펀드 단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맞지. 저도 그거 주식할 때마다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 예수금 빼는데 왜 이틀 걸리냐. 근데 요 이틀 걸리는 과정은 뭐 예탁 결정에 넘어가서 원장을 찍고 그다음에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의 스테이블을 활용한다면 요 원장 시스템 자동화 때문에 예수금을 언제든 뺄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누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KRWT가 나중에 저는 이게 뭐 KRWT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좀 빠른 시일 내로 미국에서 토큰화된 증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요. 저는 사실 정책이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예 생각 안 하고 또 말씀드리자면 외환법도 생각을 안 하자면 저는 과담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CDP로 해서 아예 달러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단기 채권 시장은 굉장히 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 물량 자체가 진짜 적고 발행을 많이 하려는 기업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인 채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 엄청 크기는 어려울 거여서 아예 미국 달러 기반으로 진짜 과담보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찍고 그거에 대한 이자 주는 형태면은 뭐 국내 일반 사용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쓸 때는 쓰고 그 대신 달러랑 달러 채권 이자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프로덕트도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아예 그냥 원화 기반 원화를 담보로 안 하고 그냥 달러로 담보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스테이블 발행자가 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100원을 발행하는데 그거 담보로 100원의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100원치의 달러를 담보로 잡고 있는데 이 원달러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가격 해치하려면 100원치 포지션을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계속 롤오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과담보로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손해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냥 바로 전가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그렇게 그냥 전가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원화 굳이 원화 그렇게 들고 있고 싶어 할까 소비자들이? 원화를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원화 그냥 원화가 아니라 원화 KRWT로 바꿔가지고 달러 그 수익까지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재밌겠네요. 네. 만들어 놓으면 뭐 쓰고 싶은 네, 사람 쓰고 뭐 무슨 또 새로운 시장이 네. 열리면 그런 그래서 기회들은 또 봤을 생겨가지고 때 미국 채권 이자가 높으면은 쓸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은 사실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조가 약간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희창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일단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일단 내놓으면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렴된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어서 저는 희창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느 일부분 동의를 해요. 좀 실행을 좀 저질러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전 또 이제 궁금한 게 크립토가 좀 산업이나 뭔가 유저들이 확 들어오는 트리거들을 보면 보통 그 나라 시스템이 망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남아 대홍수, 러우 전쟁 이런 식으로 국가나 경제 시스템, 화폐 시스템이 망가질 때 그쪽 지역에 확 의도치 않게 매수 옵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대표적으로 동남아 대홍수 때는 플레이투원, 뭐 러우전 때 슬라브 지역 그쪽에는 이제 테투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붐이 일어났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지금은 다 기초통화국 위주로 특히 이제 미국, 유럽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심사가 예를 들면 뭐 나이지리아 아니면 뭐 비기축통화국 뭐 고정 환율을 쓰는 그런 나라들, 뭐 한국도 비기축통화국이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일 열심히 생각하는 거는 그 호주 달러, 홍콩 달러 이런 식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 이쪽에 좀 어떻게 반응할지, 얘네가 도입을 할지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짜 본국의 달러와 자국 통화 이런 홍콩 달러, 호주 달러 이런 거 어떻게 맞출지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쪽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혹시 의견이나 서치해 보신 적 있으면 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완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이 스테이블이 생긴 이유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록의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블랙록의 욕심에 연준의 욕심 두 개가 두 스푼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브레이트 우즈 체제 박살나고, 왜냐면 금폐깅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법정화폐인데 무한히 늘어나는 법정화폐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아서 미국채를 사지 않아요. 미국채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 정권 동력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감세하는 거와 관세를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재정 적자 확대가 필요한데 돈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이 돈을 구해오는데 이 장기채를 발행하려고 봤더니 장기채 수요가 중국은 던지고 중국 사줄 생각이 없어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고 스위프트 결정안을 그냥 미국이 강제로 탈퇴시키는 걸 보고 중국은 아예 장기채 사줄 생각이 없고, 일본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영국은 나라가 망가졌고, 그러면 재정 적자 확대하려면 장기채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단기채에 눈을 돌려서 거기에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외친 것도 스테이블을 통해서 단기채 매수 주체를 전 세계에 뿌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좋으니까 너네 암호화폐 하면서 스테이블을 써. 대신 그 스테이블 발행이 늘어나면 우리 단기채 살 거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 비트코인을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이 계속 남아있어야 누군가는 스테이블을 사주거든요. 아무튼 요 논리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유력하게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게 홍콩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콩은 여기서 제2의 기회를 맛본 게 이제 홍키 달러가 페그제예요. 페그제라 하면 홍콩 외환 변동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달러 페그제라 가지고 홍콩은 사실 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외환 노출이 없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외환 노출이 없는 국가 그러면 한국도 그럼 페그제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국이 페그제를 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화폐 발행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달러와 연동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국가들은 이제 페그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꿈꾸는 건 이 스위프트 결제망이 박살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럼 언제든 미국이 요거를 탈퇴시킬 수 있는 걸 봤으니까 그 탈퇴된 곳의 외환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요. 스테이블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스테이블은 결국은 스위프트 결제망을 안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어찌됐든 이 홍콩의 스테이블화를 보고 조용히 있는 것도 이게 나중에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또 하나의 그 구멍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걔네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이제 이득과 이제 중국의 이득이 서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막 국가가 발행하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보다 뭐 이제 크립토 내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잘 듣고 리서치해보고 또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스테이블코인 되게 많은데 저는 가장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그리고 가장 주목을 단기간 안에 지금 받을 만한 팀은 스테이블이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론에서 99%의 트랜잭션 볼륨 그리고 99%의 수수료가 다 USDT 전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소가 지금 트론의 USDT에 거의 한 30-40%를 보유를 하고 있고 트론에서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키려면 거래소 같은 주체들은 거기서 피를 다 내는 것보다 그 트론 토큰을 사가지고 그걸 스테이킹 하면은 이거를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어서 트론을 엄청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트론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이 운영을 한다고 좀 알려져 있고 이거에 대한 불신이랑 그다음에 불안감도 거래소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는 USDT만 잘 가져오더라도 신규 체인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스테이블 팀을 봤었을 때 지금 테더 USDT 기반으로 운영하겠다는 체인이 지금 스테이블 플라스마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더 기관형으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올해 좀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험블맨님이 하시고 계신 노블은 노브라 홈블맨님, 시장님 두 분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야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방금은 어떻게 보면 테더 USDT 기반의 체인들이었고 USDC 기반의 체인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블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서클한테 투자받아가지고 USDC 기반의 체인이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비전이었었고 지금은 USDC 기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토큰들 지금 뭐 그 일본 프로그램 그 스테이블코인 JPY 스테이블코인도 발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새는 USDN 그 채권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이 토큰들이 약간 서로 약간 거래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노블 레이어 아마 홈블맨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약간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코덱스라는 팀도 USDC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USDC 기반 체인들도 어떻게 될지가 좀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USDC는 뭔가 특정 체인을 엄청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체인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이 아예 별도의 그 최근에 서클에서 서클 네트워크도 발표해가지고 그냥 정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서 뭔가 특정 체인에 종속된 상태로 가지는 않아서 약간 그런 면에서 그 체인에 약간 베타 플레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서클 주식 사는 게 USC 상장에 매팅을 하는 게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저는 스테이블의 전문가도 아니니까 노블 제외하면 저도 막 이렇게 노블만큼 스테이블을 잘 알지 못하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 포지션에 따라서 노블에 대해서 조금 힐링을 하자고 한다면은 그냥 이런 테크니컬한 것도 다 좋은데 결국엔 노블의 모토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스테이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전의 모델들이 안개체를 매입해서 그 이익을 자기들이 먹었다면은 그래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인 건데 뭐 가타부타다 떠나서 저는 팀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래도 아 얘네가 잠깐 한철 장사하는 애들은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IBC에서 빌딩을 하고 있어요. IBC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잠깐 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겠다는 사람들도 아니고 잘 되는 거 찾았으면 IBC에서 빌딩을 안 했을 거예요. 그치.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그 옐레나 파운더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IBC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은 스테이블을 하겠다라고 3년인가 4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약속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크립토에서 이런 약속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는 꾸준히 하겠다, 뭐 외부 상황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팀이 생각보다 흔치 않아서 저는 그런 그 파운더 리스크 또는 팀 리스크 이런 게 없다는 거에 있어서는 노블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노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랑 원화 스테이블 코인 미래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짧게 예상을 마무리 해주신다면 겸 네. 예상을 해주신다면 좀 그 의견이 궁금해서. 저는 그냥 요새 트렌드에서 너무 그냥 아쉬운 게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기반은 특히 지금 거의 100가지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원화도 아마 어느 정도 규제가 확실해지면은 엄청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다들 발행에만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발행된 다음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의 볼륨을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의 TB를 그러니까 전체 그 양을 늘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략이 많이 부족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토큰화된 증권들, 토큰화된 펀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더불어서 그런 증권, 주식들의 토큰화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들도 본드 파이낸스나 뭐 로빈후드도 최근에도 그렇고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펀드 중심으로 일단은 토큰화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큰화된 주식 많이 생기면은 진짜 테슬라 100배 레버리지 역시 크립토야. 그런 거 분명 많이 생길 거고 거기서 아마 트레이딩 볼륨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테슬라 100배가 감당을 할 수 있는 MM이 있을까요? 이게 이게 P2P 하는 거지, PVP 하는 거지. 승자 독식해야죠. 특히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게 기본 기조잖아요. 롱온리 관점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오픈AI가 상장되는데 오픈AI 100배 여기 나오면은 이거를 반대 포지션을 누가 비상장 100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적판처럼 무조건 크립토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먼저 하기 때문에 폴리마켓 도 나가고 승인을 받지 않고 네.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오면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궁금하네요 저도. 아니 근데 100배 숏을 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100배 롱만 그렇죠. 아 100배숏 무조건 나옵니다. 아, 그 전사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시장 투기판이 만들어지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아니, 아무튼 그때 가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사실 뭐 이런 전통 금융 쪽이나 기관 쪽에 뭐 강연이나 컨퍼런스 같은 걸 많이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가장 좀 여러 시각에 좀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인 부분까지 커버한 내용인 것 같아서 두 분 모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인사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들으면 도움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자리에 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행이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